자, 오늘은 흥미로운 일본 만화 한 편을 소개하려 합니다. 광식인종이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를 알기 쉽게 하이 컨셉으로 소개하자면 기생수의 신체 탈취 공포를 바이오 하자드로 컨버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아키 토시의 기생수와 캡콤 게임인 바이오 하자드의 줄거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벌써 머릿속에 이야기 전개와 주요 장면들이 그려질 텐데요. 흥행에 성공한 두 작품의 장점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밤에 잠을 자던 소녀가 이상한 소리에 놀라 깹니다. 소녀는 어둠 속에 잠긴 복도를 잠이 덜 깬 상태로 걸어갑니다. 소녀가 아빠 방문을 연 순간 끔찍한 형태로 변한 아빠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나 아빠 방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발견한 것은 남편의 모습 일부가 남아있는 기괴한 괴물과 산산조각난 딸의 시신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작품 제목인 광식인종을 미친 식인종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광식인종이 아니라 광식인종으로 읽어야 합니다. 미칠 광에 침식, 잠식의 식으로 광기에 휩싸여버린 인간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영문 제목 매드 에로저노이드도 부식, 침식이라는 의미의 에로전과 존재라는 의미의 노이드를 결합해서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식을 먹을 식으로 바꿔도 의미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염체가 무차별적으로 다른 인간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광식인종이 인간을 잡아먹는 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을 기생수 버전의 바이오 하자드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연구 중에 생긴 K113이라는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면 광식인종이 되는데 바이오 하자드에서 좀비들이 다국적 기업인 엄브렐라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염체가 나온 후에는 차단팀이 감염 지역을 차단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장면도 똑같죠. 차이라면 엄브렐라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지능이 거의 없는 좀비가 되는 것과 달리 광식인종은 기생수처럼 변화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물보다도 파괴력이 강하고 생명력도 끈질겨서 쉽게 말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총, 화염방사기, 오존, 액체 질소로도 죽지 않는 데다 전염성이 강해서 확산을 막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대학생들로 보이는 카자토 일행은 가이나공화국 볼카섬에 여행을 왔습니다. 밤에 렌트한 차를 타고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도로에 서 있던 생물을 치워버리는 바람에 괴물을 쫓던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격리됩니다. 카자토 일행이 잃어버린 괴물은 도입부에 등장했던 딸의 아빠이자 바이러스 연구자 에드사르코 박사로 판명됩니다. 아리스토스 연구소장은 괴물의 잔해를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하지만 죽어있던 괴물들이 갑자기 부활해서 연구원들을 공격하면서 피해가 더 커집니다. 카자토 일행은 소장을 인질로 잡고 연구소를 탈출하지만 항구가 이미 봉쇄된 후라 나가지 못합니다. 감염된 연구소 직원이 배 위에서 자폭하는 바람에 흩어진 괴물의 살조각들이 바다에 빠지고 봉쇄 범위를 넘어가서 확산을 더욱 넓힙니다. 카자토 일행은 가이드의 배를 타고 항구를 빠져나가려 하지만 바다에 빠진 여자를 구하던 중에 갑자기 괴물로 변한 여자에게 가이드가 잡아먹히면서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기생수가 자연스럽게 떠올 수밖에 없죠. 도망치는 과정에서 후쿠다와 마유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지만 두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괴물의 사체를 분석한 결과 피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변신 후에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죽이기 힘들지만 분열 후에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자연히 녹아버린다는 사실 역시 드러납니다. 본부에서 브래들리 대령이 이끄는 ISU가 도착합니다. 본부는 감염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섬 전체를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미 감염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브래들리 대령은 함께 온 바이러스 연구 분야의 1인자 랭스턴 교수에게 사르코 교수의 데이터를 모두 넘깁니다. 카자토 일행은 ISU를 피해 도망칩니다. 그 과정에서 ISU 대원들이 쏜 총에 후쿠다가 머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후쿠다는 죽지 않고 거대한 괴물로 변해서 운전 중이던 현지 여가수를 먹어버립니다.
ISU 대원들과 대치하던 후쿠다는 추격을 피해 하수도로 도망칩니다. 다른 감염체와 달리 후쿠다는 인간 시절의 지능을 지닌 채 ISU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섬 전역에 바이러스를 확산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은 섬 전역으로 감염이 확산되자 대처 방법을 바꾸는데요. 감염된 민간인들을 우선적으로 구출하는 게 아니라 감염체 연구를 우선으로 감염체를 격리하고 감염이 되었지만 연구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들은 모두 제거합니다. 자연재난 혹은 인재의 시스템이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지 않고 각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관점으로 대처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광식인종은 바이러스 유출과 감염체의 등장이라는 설정에서 바이오 하자드와 많은 유사성을 보이지만 전개 방식과 주제의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비밀리에 연구 중이던 바이러스가 통제를 벗어나면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다는 설정은 같습니다. 감염체가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갖고 기괴한 신체 변이를 일으킨다는 설정 역시 같습니다. 차이점은 감염체의 지능 수준인데요. 바이오하자드의 감염체는 본능에 충실할 뿐 속도는 느린 좀비들입니다. 총이나 칼로 머리를 타격하면 쉽게 제압 가능하죠. 반면 광식인종의 감염체들은 지능을 가진 데다 어지간한 물리적 요소로는 파괴되지 않고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어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이오하자드의 주인공들은 괴물들을 제거하려는 특수부대 출신인데 비해서 카자토 일행은 민간인들에게 이들이 겪는 공포가 훨씬 더 처절합니다. 바이오하자드가 액션과 미스터리에 기반한 호러인데 비해서 광식인종은 감염체의 습격을 피해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호러입니다. 인간을 습격해서 먹는 새로운 생명체의 출현은 요아키 히토시의 기생수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포식을 다루는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철학을 보여주죠. 두 작품 모두 감염체들이 인간의 신체 기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며 인간을 먹이로 삼는다는 설정으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류의 오만을 통렬하게 박살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생수의 경우에는 외계 생물이 인간의 뇌를 점거한 후에 집요한 인간들의 추격과 말살 공작에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자 외계종과 인간종의 공생 가능성을 탐구하는 반면 광식인종은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감염시켜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뿐입니다. 기생수와 인간의 종대결을 통해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광식인종은 인간이 다른 종에 의해 식량으로 전락했을 때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냉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생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팀을 이루어 사냥하거나 정기적인 집회를 갖는 등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데 비해 광식인종은 개별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시니치는 기생생물과 융합해서 적극적으로 기생수와 대결하려는 데 비해 카자토는 감염체를 피하기에 급급한 면모를 보이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소개한 내용은 3권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알아보니까 이 작품은 총 6권으로 완결된 상태입니다. 6권 완결로 추측을 해보자면 작가가 무리하지 않고 섬 내에서 감염 사태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예상한 대로 기생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일 텐데 초반의 전개를 고려하면 용두사미가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기식 크리처물에 그치지 않고 기생수와는 다른 방향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흔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작가라면 결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진짜 공포는 어쩌면 그 선택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웅마정이었습니다.